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20강 이어서 21강 바로 진행을 하고요. 그 구매 분야의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할인 방식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격 할인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현금 할인 방식과 수량 할인 방식이 있습니다. 수량 할인 방식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현금 할인 방식에 좀 집중해서 내용을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현금 할인 방식이란 거는 매매 계약 시 뭐 연불이라든가 어음지불 등 대금 결제 조건을 하거나 장기 결제할 때 관례화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현금을 주면 기업 내부에서는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쪽에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자라든가 수급비, 대손 손실에 대한 예측비 등을 우리가 금액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자본적으로 우대해서 회전율을 높이면서 현금을 갖다 깎아주는 형식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는 크게 5개의 할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면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뒤에 어드밴스라는 단어가 명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인 기준을 보면 3/10 어드밴스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3%의 할인율로 10일 동안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드밴스가 붙으면 우리가 장부에 기산을 한다고 하죠. 장부의 기산일보다 거래는 먼저 일어난 겁니다. 즉 예를 들면 2월 17일에 거래를 했어요. 둘이 우리 거래하자라고 했는데 자, 그 대신에 장부에는 며칠날 적자? 20일날 적자 이겁니다. 장부에 20일날 적자 해놓으니까 즉 이 사이에는 3일을 더 할인 기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20일날 3%의 할인율로 그때부터 10일 기간 동안 즉 3월 1일까지 할인 기간을 주는 건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3일을 더 하니까 13일 할인을 받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은 기산일보다 실제 거래가 좀 빨리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기산일을 좀 늦춰서 잡게 되다 보니까 할인 기간을 좀 더 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임기간 현금 할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엑스트라라고 붙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시험 문제나 아니면 책자에 보시면 4/10 20 days 엑스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4%의 할인율로 10일 동안 그 할인을 해주는데 거기다 제가 이렇게 플러스처럼 표시해놨죠. 더하기 해라. 며칠을? 20일을 더해주겠다는 거야. 특별히 더해줄게 이 뜻입니다. 그러면 총 할인받는 건 그죠? 30일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몇 퍼센트 할인율로? 4%의 할인율로. 이 얘기입니다. 특임기간 현금 할인 방식. 그 다음에 구매 당월락이라는 건 EOM이라고 적었는데요. End of Month입니다. End of Month. 즉 원래는 우리가 5월 25일 날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5월 31일이 마지막이죠. 말일까지 6일간의 기간이 있네요. 이 기간을 추가적으로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산은 언제부터? 할인 기간은 시작은 2월의 1일부터 기산이 되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면 6월 1일부터 4% 할인율로 10일 동안 즉 6월 10일까지 할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할인받은 기간은 16일이 되겠죠. 왜냐면 앞에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더 줬으니까 이걸 우리가 구매 당월락 현금 할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수출 기준 현금 할인 방식은 ROG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ROG는 뭐냐면 무역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할인 기간이 시작일을 거래일자로 하지 않고요. 송장이라고 보이는 인보이스를 갖다가 받은 날을 기준해서 할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에서 많이 쓴다. 그런 무역 대금 거래를 좀 연기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5/10 ROG라고 되면 10일간의 기간을 주는데 언제부터? 그죠? 송장 도착하고 나서부터 그 10일 기간 동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5% 할인율을 10일 동안 송장 수치일 기준으로 해서 현금 할인을 적용시켜줄게 이 뜻이 되고요. 선불기일 현금 할인 방식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3% 할인율로 30일 동안 해준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너가 좀 30일을 다 지키지 않고 좀 일찍 해주면 내가 추가적으로 1%의 할인율을 더 적용해줄게. 감안해서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5일 안에 갚은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기간에 2분의 1이 남았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에서 0.5%가 나오겠죠? 이 0.5%를 여기 3%에 가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그 사람은 얼마만큼의, 그 기업은 얼마만큼의 할인을 받는 거예요? 3.5%. 빨리 갚았으니까. 이렇게 추가 할인을 해주는 걸 우리가 선불기일 현금 할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얘 말고도 지금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은데 수량 할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거래 이상의 대량 구매자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건데, 대량 판매 경우에는 상품 회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판매하면 어떤 비용을 아낄 수가 있어요? 보관 비용과 재고 투하 자본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 비용만큼을 고객에게 좀 환원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수량 할인 방식은 실질적으로 판매 가격 할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대량 구매와 계속 구매를 권장하는 효과가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비누적 할인 방식과 누적 할인 방식인데, 비누적 할인 방식은 1회 구매량을 어느 수량 이상을 사면은 할인해 주는 방식. 누적 할인은 총 일정 기간을 주는 거예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네가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면 할인해 줄게 라는 방식이고요. 품목별 할인과 총합적 할인이라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품목별 할인은 어떤 품목이 부피, 무게, 성질, 취급 방법이 특별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해. 그러다 보니까 그 품목을 갖다가 일정 수량 이상 구입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거고요. 총합적 할인이라는 거는 그 전체 수량으로 봐서 전체 총 수량이 얼마 이상이 되면 수량을 할인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 비용을 할인해 줄게 라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원래는 하나 더 있긴 한데 크게 많이 쓰진 않아요. 판매 금액별 할인과 수량별 할인이 있는데, 판매 금액별 할인은 앞에 거랑 비슷해요. 그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뭐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 100만 원까지는 뭐 상품권 10,000원짜리 주고 막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200만 원 구입하면 상품권 2만 원어치 주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공급자 선정을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공급자 선정 방식에는 평점 방식, 경쟁 방식, 평점 방식과 경쟁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경쟁 방식만 썼어요. 그 이유는 평점 방식은 누구라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지를 만들고 평가 측정 기준을 정한 다음에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최고 점수를 얻은 데부터 우리 공급자로 선정해가지고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단순하게 점수가 높은 데부터 한다는 거고, 시험 문제는 누가 나오냐? 지금 밑에 있는 경쟁 방식이 나옵니다. 일반 경쟁 방식, 제한 경쟁 방식, 지명 경쟁 방식, 수의 계약 방식 4개가 있죠. 일반 경쟁 방식은 뭐 물품의 규격, 시방서, 구매 조건들을 공고하고 자격을 갖추면 누구라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수 입찰자가 오겠죠. 그러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이 돼서 신청하는 방법이고요. 지명 경쟁 방식과 제한 경쟁 방식이 있는데, 얘는 비슷합니다. 근데 제한 경쟁 방식이 제한 조건이 하나라면, 지명 경쟁 방식은 제한 조건이 여러 개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한 경쟁 방식은 입찰자의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 제한 경쟁 방식은 그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경쟁과 지명 경쟁 사이에 중간적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명 경쟁 방식은 뭐냐면 제한 경쟁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의 제한 조건이죠. 그래서 뭐 신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경영 상태라든가 여러 개의 제한 조건을 제시해 놓고 그걸 만족하면 들어오라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우리가 비용과 절차, 구매 계약을 진행하는 공급자를 선정하는데, 빨리 선정하고 싶을 때, 언제? 긴급 구매에 해당을 낼 때 적합한 구매 공급자 선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몇 개의 업체가 안 되는 업체가 오다 보니까 지명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수의계약 방식, 여기가 좀 문제가 되죠.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수의계약 방식은 뭐냐면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아요. 특정 기업을 미리 선정하는 거죠, 공급자로. 그래서 구매 품목을 제조하는 공급자가 유일한 경우, 구매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업체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가 되겠죠. 결국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절차가 간편하죠. 왜?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안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공급 금액에 대해 협의가 크다 보니까 협의가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잘만 이루어지면 시중에 물가가 오르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이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의 가격이 내렸다 이거야.
근데 이미 수의 계약을 맺었네? 그러면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다른 더 좋은 조건을 갖다가 상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불공정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비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 계약 방식은 그 주관식으로도 또 나오기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뭐 구매 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교과서에 보시면 계약 성립 과정, 거래 조건 해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이 구매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용 말씀드렸던 거 말고도 지엽적인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서 잘 참고해서 나머지 내용들도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의할 때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낸 거예요. 원래 실제 책을 보시면 더 지엽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65점 정도 딱점을 맞고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론은 강의하는데 실무는 제가 직접 체크해서 한번 확인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무는 따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는 언제 하냐? 오프라인 강의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대신에 그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오신 분들 말고 그냥 유입되신 분들은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때는 그때는 이미 실기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이를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실제 나중에 풀이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가 2급 강의입니다. 2급 강의는 말 그대로 지금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20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 그래서 곱하기 5하면 100점이 되겠죠. 자, 앞에 ERP 부분이 4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얘 갖다가 곱하면 20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몇 점만 더 얻으면 돼? 40에서 45점을 더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개에서 9개는 더 맞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 8개, 9개는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론 부분은 지금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요약지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실기는 저는 솔직히 그 동영상 강의라든가 다른데 일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푸는 게 물론 합격은 하겠죠. 하지만 회사에 갔을 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무에서 쓰이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라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갖다가 해결해주는 그걸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오프라인 강의가 있으면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급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이 다음에는 무역관리 부분을 각각 한 5에서 6강 정도로 좀 나눠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